이 우울증의 증상으로 생겨난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생각들을 환자분들이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오토라는 선생님이 그 제시한 괴물 석상 비유가 있어요. 괴물 석상 비유. 우리 옛날 이제 중세 그 배경으로 한 영화들 아니면 그런 저기 명화 그림들 보면은 건물 뭐 교회 같은 건물 천장 처마 끝에 괴물 무슨 저기 날개 달린 악마 같은 뭐 그런 괴물 석상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울증을 나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그 괴물 석상, 그 건물 꼭대기에 있었던 괴물 석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울감이 심할수록 이 석상의 무게감은 더 무거워져요. 어깨에 돌 석상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워 있는데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짓 누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석상이 벌써 이미 무게감을 주고 있으니 움직여줄 수가 없어요. 이 석상은 단순히 나에게 무게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깨에 있잖아요.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일 수도 있어요. 너는 이미 실패했어. 넌 한 번도 제대로 해낸 적 없잖아. 이렇게 귀에 대고 속삭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막 꽉 차갖고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 나 저기 저 칸에 타면은 사람이 많아서 꽉 껴갖고 이제 가게 생겼는데, 아, 어떡하지? 그때 내 어깨 위에 있는 괴물 석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너 항상 운 없었잖아. 오늘도 재수없게 저렇게 지하철 사람 꽉 찼네? 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 괴물 속삭은 나를 무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속삭여서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부정적 사고의 근원이 내 어깨 위에 괴물 석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깨 위에 무거운 이 속삭이는 괴물 석상과 같은 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얘 떼어버리고 싶잖아요. 갖다 버리고 싶잖아요. 우울증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우울증, 이 직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좀 가진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좀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용어로는요. 인지에 대한 메타인지적 시각. 예. 인지에 대한 메타 코그니티브 퍼스펙티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좀 더 거리를 두고 사고와 감정 반응,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감, 사고와 감정 반응 간의 독립성을 인지하면서 이건 좀 다른 것이다, 개별적인 것이다. 그걸 인지하면서 사고하자는 거거든요. 나의 생각은 감정에서 그냥 왔을 뿐이고 그것은 세상과 나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이다. 부정확한 진술이다. 실제 내가 아니라 부정확한 진술뿐이다. 이런 새로운 관점들을 한번 한쪽에 항상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어깨에 우울증, 내 어깨 위에 올라간 괴물 석상이 속삭이는 소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지하철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지하철 기다리는데 사람으로 꽉 찬 지하철에 들어오고 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떠오른 생각. 아, 너 진짜 오늘도 재수 없구나.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내 어깨에 괴물 석상이 속삭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 그래, 이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 우울증이 나한테 속삭이는 생각이잖아. 그러면 나는 조금 벗어나서, 한번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지하철을 탈 수가 있겠죠.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 우울증이 나한테 속삭인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그래서 운이 실제 없었던 건 아니라는 근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드려요. 네, 전 그런 얘기들을 진료실에 나누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진료실에서 저희들은 우울증 치료 초기에 잠깐 병원 다니다가 상의 없이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다행히 나중에 증상이 진짜 악화돼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몇 달 만에 다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그 다시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를 좀 하시냐면요.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약의 힘으로 내가 바뀐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고 내가 치료가 될 거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며칠 먹어봤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깨 위에 우울증, 우리 어깨 위에 앉아있는 괴물 속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 치료 그까이 거 필요 없어. 치료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네가 충분히 스스로 노력해서 나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괴물 속상은 우리한테 이런 말을 속상이면서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자, 우울증 치료 초기에 아직 부정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심각한 증상들이 개선되기도 전에 이 우울증이 치료를 방해하려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에 우리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울증의 증상일 뿐이고 나는 결국 개선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나를 좀 일깨워 주셔야 돼요. 혼자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자, 그럼 동네 정신과의사하고 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우리 치료를 방해하려고 너 혼자 노력해도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말을 만약에 그 말이 들린다면 그럼 혼자 할 거면 차라리 동네 정신과 의사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좀 이겨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확인이나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병원을 계속 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문제들을 치료할 때는요. 증상만 개선하는 게 사실은 목표는 아니에요. 계속 제가 증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증상 개선만 목표로 하진 않아요. 증상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잖아요.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처리 못했고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식욕 수면에도 문제가 많았고 대인관계도 옛날만큼 편하게 잘 못했고 이런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사라진 후에 이전에 내가 하던 것들을 대인관계, 직업 수행, 학업 이전에 하던 것들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게 결국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문제들을 치료하는 목표입니다. 치료 기간을 거쳐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좋아지고 싶은지 담당 선생님들과 점검을 해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때 스스로 또는 담당 정신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다 회복이 되고 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당신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호전된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회복되고 난 후에 매일매일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치료되고 난 후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까요? 어떠세요? 이게 중간중간 치료 중간중간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전 이렇게 여쭤봐요. 만약에 다 좋아지고 나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냐고. 취업 공부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 이력서를 내실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복학하실 건가요? 이런 계획을 여쭤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중간중간 계획들이 얼마만큼 또 좋아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달라지더라고요. 예측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더 좋은 일이죠, 대부분은.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쁘냐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햇빛이 이렇게 밝고 따뜻한 건지 몰랐다고. 그리고 봄이 돼서 길거리를 걷는데 그 풀꽃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 보였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예. 그 집에서 퇴근해서 지하철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10분, 15분 걸리는데 그 길이 그렇게 막 무겁고 걷기 힘들고 그런 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주변이 보이면서 나무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 그리고 아기자기한 카페들?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였다고. 그 15분이 지하철에서 집까지 가는 15분이 지루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저는 기쁘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회복되고 난 후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렇게 기분 좋고 사소한 거에도 기쁘고 좋아 보이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약물 치료는 더 필요 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인지 치료도 이제 필요 없는 상태, 하산할 때가 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치료 시간에 치료 이제 가셨을 때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되면 이전과 다른 상태의 나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직 치료 중이시거나 치료받기 전이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전과 다른 상태의 나를 경험하고 또 변화를 또 계속 점검해 나간다면 사실 우울증 치료는 단순한 증상 개선만이 아닌 병전 기능 아니면 그동안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우울증 치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